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 각 지점에서는 오늘 포트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전체적인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40%, 현금 60% 비중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동부증권 강릉지점의 포트폴리오 주식 80%, 현금 20%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80%, 현금 20%로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놨는데요. 자, 그러면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으로 가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성 PB입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조정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종목들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지바이오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20% 정도로 늘렸고요. 현대글로비스 15% 유지하고 있고, 제일모직 10% 유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10% 유지하고 있고요. 네이버 10% 신급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남제약은 10%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5%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현금은 20%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조절도 있었고, 두산인프라코는 매도했고, 또 네이버는 신규로 편입을 하고, 좀 변화를 좀 많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건가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고점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 국면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단기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후에 반등 국면에 오늘 이제 좀 접어드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종목 편입시키는 종목은 편입을 시키고요. 비중 늘릴 종목은 늘리고, 이익 실현한 종목은 이익 실현해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들 좀 하나하나 보죠. 먼저 두산인프라코를 매도하셨는데 지금 주가는 한 소폭 오름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끊어야 되는 자리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몇 번에 걸쳐서 좀 차익 실현 국면으로 이렇게 좀 보면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인프라코는 일단 한번 상승 후에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관심주였던 네이버를 편입을 했는데 오늘 네이버 아주 강하게 오릅니다. 오랜만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 자리인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해석이 좀 많이 엇갈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이 성장성이 좀 많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존재를 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기관들 매도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종목이 좀 많이 약세를 보였던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한편에서는 좀 우려가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리포트들도 사실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주가도 지금 오늘은 좀 많이 올라왔지만 63만 원 밑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었고요. 다만 이제 메신저 라인이 다운로드나 매출액 추이는 올해 이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주가 정상화가 시도가 좀 예상이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어제 이제 발표가 나왔지만 네이버페이가 6월에 정상적으로 출시가 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카카오가 게임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내 플랫폼 쪽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요. 넷마블과 제휴 소식도 좀 들렸던 부분들은 좋은 호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이 정도 가격대면 가격대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들어가기에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신규를 편입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바이오도 오늘 좀 많이 올라요. 이 종목도 비중을 늘리셨는데요. 자, 이 종목도 코멘트를 해주시죠. 사료는 지난번에 이제 사료업과 양돈업 그리고 양계업을 다 오르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곡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향 안정화돼 있어서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 말씀드렸던 부분 분명히 있었고요. 양돈 쪽은 계속해서 가격대가 지금 강세를 이어지고 있어서 마진 자체는 좋은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실적에서 이제 키팩터가 이제 작년에 적자로 계속해서 나왔던 양계 쪽에 대한 우려가 이제 얼만큼 없어지느냐, 이쪽이 얼만큼 좋아지느냐에 대해서 실적이 아주 좋느냐, 그냥 좋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제 동우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계 가격들이 국내 쪽에서 계속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계 쪽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반기 실적 모멘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는 추가로 좀 편입을 실어놓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많이 10% 정도
추가로 다시 올렸습니다. 네, 반면에 한국항공우주는 비중을 줄이셨어요. 오늘 주가의 움직임 상당히 좀 좋은데 이 종목은 이제 수익도 좀 많이 났고 이제 정리 수순이신 것 같은데 5%를 남겨놓으셨거든요. 좀 여지는 여전히 좀 남겨두셨는데 왜 그러신 건가요? 다음번에 주가 한 번 정도는 더 위로 다시 한번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상단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 5% 마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뭐 편입시킬 종목이 좀 더 필요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나온다면 좀 빨리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좀 편입 관심주로 또 다르게 보고 계시는 그 종목이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넣어놓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 정도 하나 더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언제쯤 편입하실 예정이세요? 아직까지 지금 이제 국내 바이오 쪽, 그리고 의료기기 쪽 이런 업종들이 지금 밑에서 좀 조금씩은 올라오는 상황인데 다시 전처럼 강하게 주도 업종으로 복귀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오스템 임플란트가 얼마만큼 이제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강하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지켜보면서 타임 진입 시점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김진섭 PB와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